여러분 솔직히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습니까? 과연 100세 시대는 축복일까? 아니면 끝나지 않는 숙제일까? 숫자로만 보면 80, 90, 100세까지 산다는 건 대단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 나이를 살아가는 분들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상상하던 황금빛 노년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져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82살 박씨 할머니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박 할머니의 하루는 아침부터 한숨으로 시작해 밤까지 한숨으로 끝납니다. 관절염이 심해진 지는 벌써 10수년, 어느 순간부터는 계단 하나를 오르내리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TV라도 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눈은 침침해지고 귀도 잘 들리지 않아 자막을 읽기 위해 화면에 바짝 다가가야 합니다. 리모컨을 들 힘조차 없어 채널을 바꾸다가 손에서 떨어뜨리는 일이 반복되고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까지 늙었구나 하는 씁쓸함이 마음 한구석을 찌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쁨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복지사 도움을 받아 단골 설렁탕 집에서 따끈한 국물을 한 숟갈 떠넣으면 아, 살 것 같다 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혀가 무뎌져 소금을 넣어도 후추를 팍팍 쳐도 그 맛의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맹물인지 소금물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입안에서 느껴지는 즐거움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작은 반찬 하나에도 이 집은 손맛이 참 좋아 라며 감탄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방 안을 몇 번이나 빙빙 돌다가 겨우 소파 틈이나 싱크대 옆에서 찾아낼 때면 허탈한 웃음이 나옵니다. 내가 왜 여기에 놔뒀지? 하면서도 금세 방금 있었던 일조차 떠올리기 어려워 스스로가 믿기지 않습니다. 몸도, 감각도, 기억도 하나둘씩 멀어져가는 느낌. 박 할머니는 요즘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다.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버티고 있을 뿐이야. 우리가 꿈꾸던 노년의 모습은 이와 달랐습니다. 은퇴 후에는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 차 한 잔 마시고 시간이 나면 보고 싶었던 책을 읽고 가끔은 여행도 떠나고 손주들이 놀러 오면 과일 깎아주며 웃음소리로 집안이 가득 차는 모습. 수고 많았다. 이제는 내 삶을 살아도 된다는 위로를 스스로에게 건네는 여유로운 시간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많은 노년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긴 수명은 오히려 짐처럼 어깨 위에 내려앉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박 할머니의 이야기는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 누구나 충분히 맞이할 수 있는 미래의 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50대, 60대까지는 몸이 어느 정도 버텨주니까 특별히 위기감 없이 살아갑니다. 회사 다니고 자식 키우고 집안일 챙기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좀 여유 생기면 그때 운동도 하고 그때 여행도 가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미루고 또 미룹니다. 하지만 나이는 어느 날 갑자기 선을 긋습니다. 70세를 기점으로 근육이 뚝 떨어지듯 줄어들고
무릎과 허리는 기름이 빠진 기계처럼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기억력은 애써 떠올리지 않으면 이름 하나가 생각나지 않는 상태가 되고, 눈과 귀는 세상의 소리를 점점 흐릿하게 만들며 우리를 고립시키려 합니다. 80세를 넘기면 내년에도 지금처럼 걸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마음 깊은 곳에서 고개를 듭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은 여전히 멋있게 들리는데, 정작 그 길을 걸어가는 당사자에게는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하나라는 절망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입니다. 그냥 숨을 쉬며 살아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과 스스로 걷고, 씻고, 먹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지만 건강 수명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은 줄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간은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격차가 커질수록 100세 시대는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간격은 저절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70대에도 혼자 대중교통을 타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60대 중반에 이미 병원과 집만 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차이는 딱 하나, 얼마나 미리 준비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직 몸이 움직이고 머리가 생각을 따라줄 때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내 80대를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고 싶은가? 누군가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일어나지도 못하는 삶인지, 아니면 느리지만 내 발로 걸어나가 해를 쬐고 커피 한 잔을 스스로 따라 마실 수 있는 삶인지, 그리고 그 답을 정했다면 그에 맞는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합니다. 준비는 화려할 필요도 거창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늦지 않아야 합니다. 박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준비하지 않은 노년은 스스로 원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 둘째, 아직 50대, 60대라면 충분히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을 조금 더 움직이고, 뇌를 조금 더 자극하고, 돈과 시간을 조금 더 현명하게 쓰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80대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직 늦지 않았다는 믿음입니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단순히 두려움을 자극하는 경고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설계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돈 걱정에 매이지 않는 노년을 준비할 수 있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이 드는 과정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5가지 큰 원칙을 통해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적어도 아직 준비할 시간이 남아있는 가장 젊은 날 위에 서 있습니다. 100세 시대가 저주가 될지 축복이 될지는 결국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이 곧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평균 수명이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는 우리가 거의 관심조차 두지 않는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건강수명입니다. 건강수명은 단순히 살아있는 기간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일어나고 걸을 수 있고 씻고 밥을 먹고 결정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유지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니 충격적이게도 한국인의 평균 건강 수명은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 남성의 건강 수명은 65.6세입니다. 여성은 67.2세입니다. 그런데 실제 평균 수명은 남성 86.3세, 여성 90.7세입니다. 이 숫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얼굴이 굳어집니다. 왜냐하면 의미는 단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약 20년, 여자는 약 23년을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20년이 넘는 시간을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건강하니까. 하지만 건강이 언제까지 내 편일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70세를 넘기면 근육량은 10년 단위로 급격히 떨어지고 평생 함께 써온 관절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청력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놓치게 만들고 시력은 글자 하나를 읽는데도 집중해야 할 정도로 흐려집니다. 무엇보다 무섭고 은근하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뇌 기능의 쇠퇴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깜빡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익숙한 이름이 떠오르지 않고 지갑이나 휴대폰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인간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자신감을 잃고 세상과 조금씩 멀어져 갑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지인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정말 무서운 건 병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노화입니다. 실제로 그의 관찰에 따르면 60대 후반까지는 대체로 잘 버티지만 75세를 넘기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가듯 체력과 생활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골프를 즐기던 분들도 75세 전후로 대부분 체력이 버티지 못해 그만두게 되고, 등산을 좋아하던 분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무릎이 떨려 멈춰서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 시기를 의료진들은 급격한 기울기의 시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달리던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은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삶의 속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더 무서운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후에는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50대, 60대에는 운동을 안 하다가 다시 하면 어느 정도 회복됩니다. 하지만 80세가 넘어가면 회복이 아니라 유지가 목표가 되고 유지조차 버거운 날이 많아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수명을 늘리는 것은 의학이 해주지만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은 오직 본인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명과 건강 수명이 벌어질수록 남은 삶은 살아있음이 아니라 견디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기간은 앞으로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최근 통계에서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균 수명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건강 수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더 오래 살지만 더 오래 아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생활 방식의 변화가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스트레스, 앉아서만 하는 일상.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나중에 큰 대가로 돌아옵니다. 박씨 할머니가 보여준 현실은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70대를 넘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60대 때는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비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멀었어. 난 유전적으로 오래 사니까 괜찮아. 70대쯤 되면 천천히 준비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우리를 방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노화는 갑자기 오고 준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숫자뿐 아니라 나는 내 힘으로 80세, 90세를 살아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 질문이 불편하고 무서울수록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건강 수명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생활 습관을 바꾸고 몸을 움직이고 뇌를 자극하고 먹는 것을 관리하면 건강 수명은 분명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좋게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80대와 90대는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는 일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책임도 그 보상도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여러분이 인생에서 마주하게 될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왜 70세 이후 몸과 마음이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더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나이 들어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어요 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노화는 절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몸속 깊은 곳에서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겉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마치 조금씩 금이 가던 유리가 특정 순간에 쨍 하고 깨져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체 또한 그렇게 무너집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70세 전후는 인생의 두 번째 고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부터 몸은 눈에 띄는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근육 감소 속도는 2배 이상 빨라지고 단 길 2년만 운동을 쉬어도 노인의 체력은 어린아이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관절은 40년, 50년 사용해온 기계처럼 마모가 진행되어 통증이 찾아오고 뼈 밀도는 줄어 넘어지면 쉽게 골절이 발생합니다. 한번 골절이 생기면 회복 속도는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심하면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신체 기능 전체가 연쇄적으로 약해집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근육량 감소, 즉 사르코페니아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단순히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균형 감각이 떨어져 넘어지기 쉽고 기초대사량이 낮아져
살이 쉽게 붙으며 당뇨, 고혈압 같은 질환도 악화됩니다. 한번 빠진 근육은 노년기에는 다시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70세를 넘겨 갑자기 계단이 무섭다, 앉았다, 일어나기가 힘들다, 조금 걸어도 숨이 찬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몸속에서는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뇌 기능의 변화도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판단력 둔화가 아주 서서히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을 두고 나온 사실을 잊어버린다거나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거나 익숙한 지도를 보고도 길을 잃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깜빡거림이 아니라 뇌세포가 줄어들고 신경회로가 약해지는 자연 노화의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시기를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몸이 약해지면 활동이 줄고, 활동이 줄면 근육은 더 빠르게 감소하고, 근육이 감소하면 다시 활동할 수 없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이 몇 년만 이어져도 사람은 급격하게 노쇠해버립니다. 어느 75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은 50대인데 내 몸은 이미 90대입니다. 하지만 모든 노인이 똑같은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75세에도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하며 활기찬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68세부터 벌써 몸이 무겁고 피곤해 일상생활조차 버겁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체질? 유전?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화의 70%는 생활 습관이 결정한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젊을 때 먹던 음식이, 젊을 때 하던 운동량이, 젊을 때의 스트레스 관리 방식이, 젊을 때의 수면 습관이, 젊을 때의 활동량이 그대로 70대, 80대의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지금의 30대, 40대, 50대는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노화가 오고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 택배 엘리베이터 중심의 생활, 만성 스트레스, 잠 부족, 스마트폰 과사용. 이 모든 요인들이 과거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노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수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급격한 노화를 막고 80세 이후에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노화를 막을 방법은 없지만 늦출 방법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 뇌를 자극하는 것, 음식을 관리하는 것, 수면을 정돈하는 것,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 특히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기초기능 유지 그 자체입니다. 걷기 30분은 그냥 산책이 아니라 노년기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입니다. 뇌를 자극하는 것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치매를 예방하고 정신 기능을 유지하는 뇌 운동입니다.
식습관 관리는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 모든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 가장 기본적인 투자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일상이 바로 여러분의 80대가 됩니다. 80대의 모습은 미래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반복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바꾸는 순간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실제로 건강 수명을 늘리고 80세 이후에도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노년기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 노년에 살아갈 공간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존재입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주거 환경이 건강, 감정, 활동성, 인간관계까지 모두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 선택하면 남은 10년, 20년이 불행으로 이어지고 반대로 올바르게 선택하면 그 시기가 평생 중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새소리 들으며 아침을 맞고 채소를 직접 키우고 공기 좋은 곳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로망이 있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로망이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60대 후반 여성분은 부모님 두 분 모두 90세 가까운 연세인데 원래는 시골 전원주택에서 생활하셨습니다. 공기 좋고 조용하고 텃밭도 있어서 매일 적당히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었지요. 하지만 아버지가 지병이 생기면서 병원 접근성이 중요해졌고 결국 형제들이 상의해 도시 아파트로 이사시켜 드렸습니다. 병원은 가까워졌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아버지는 시골처럼 나갈 데가 없었습니다. 주변은 차 소리에 복잡하고 걸어 다녀도 편할 만한 환경이 아니었고 동네 사람들과 교류할 공간도 없었습니다. 결국 집에만 있게 되었고 몸을 움직이지 않다 보니 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우울증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이 짧은 몇 주 동안 벌어진 변화는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그분의 자녀들은 다시 전원주택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노년에 선택하는 주거지는 그 사람의 성향과 생활 패턴에 맞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공간은 평생의 안식처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빠르게 무너지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최적의 주거 환경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분은 시골 생활이 적성에 맞고 어떤 분은 도심 속 접근성이 삶의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들이 좋다고 해서 TV에 나온 집이 멋있다고 해서 덜컥 결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맞지 않으면 그 공간은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늙었을 때 나는 어떤 환경에서 가장 편안하고 건강한가? 이 질문을 기준으로 노년기 주거 선택을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외향적인 사람인가?
내향적인 사람인가? 외향적인 분들은 사람과 어울리는 생활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분들은 복지관이 가까운 도시형 주거지, 지하철과 시장이 가까운 아파트가 훨씬 적합합니다. 반면 내향적이고 혼자만의 시간이 편한 분들은 시골이나 교외 주택형이 오히려 더 마음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접근성과 안전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나는 몸을 얼마나 움직이는 사람인가? 텃밭을 가꾸거나 마당 정리를 좋아하는 분들은 시골 생활이 오히려 건강 유지에 더 좋습니다. 반대로 활동량이 적고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시골에 내려가면 움직임이 더 줄어들어 건강이 나빠집니다. 셋째, 건강 문제는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관절 문제 등 병원 출입이 잦으면 반드시 병원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넷째,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년기에는 관계가 건강의 핵심입니다. 도시든 시골이든 최소한 한 명 이상 정서적 교류가 가능한 이웃이 있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다섯째, 안전성은 충분한가? 특히 혼자 사는 고령자는 실내 안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욕실, 안전 손잡이, 엘리베이터, 응급실, 바로 연락 가능한 시스템 등은 필수입니다. 이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그 주거지는 여러분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들어 몸이 약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감정이 예민해지고 신체적 정서적 취약성이 증가합니다. 노년기 주거 환경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그래서 지금 50대, 60대, 70대라면 반드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앞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은 단순한 고민일지 몰라도 10년 후에는 선택의 결과가 여러분의 건강, 행복, 생존까지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선택하는 공간이 곧 여러분의 80대 모습이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노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스스로를 젊은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왜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지, 과학적 근거와 심리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노년기를 가장 밝게, 가장 강하게,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 바로 노화를 바라보는 관점 잠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피부가 처지고, 머리가 희어지고, 근력이 떨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더 빨리 늙고 어떤 사람은 20년은 젊어 보일 정도로 활력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각의 방향입니다. 나는 늙었다 라고 자주 말하는 사람의 신체는 실제로 더 빨리 늙는다. 미국 오리건 주립대 연구팀은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화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신체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는 다 늙었어. 이 나이에 뭘 해?
이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려야지 와 같은 말들을 반복하는 사람은 뇌 기능이 더 빠르게 저하되고 근육량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회복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우울감과 무기력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말투와 생각이 몸의 속도를 결정하는 셈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민감한 존재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신체가 바뀌고 신체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는 말이 위험한 이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어디가 멀쩡하겠어. 늙으면 그냥 시들어가는 거지.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지. 이런 말은 스스로의 가능성을 잘라버리는 말입니다. 나이를 핑계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면 70세의 뇌는 70세 같지 않고 90세의 뇌처럼 급격히 꺼져버립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6개월이면 근육이 절반 가까이 줄고 무기력이 일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활기 넘치는 분들과 항상 누워 지내는 분들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노인 스스로의 생각입니다. 나는 아직 젊어 라고 말하는 사람의 뇌는 실제로 더 젊게 유지된다. 건강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뇌는 늙기 시작한다. 하지만 젊다고 생각하는 순간 뇌는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 만약 65세에 나도 뭔가 배워볼까? 이제 시작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분은 뇌가 새 뉴런을 만들고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65세에 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라고 생각하면 뇌는 새로운 자극을 끊고 서서히 기능을 멈춥니다. 즉, 노화를 막는 첫 번째 비밀은 생각의 방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는 날 중 가장 젊은 순간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 다 들었지 뭐. 하지만 이런 생각은 사실과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 중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이보다 젊을 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가장 젊다. 오늘이 가장 빠르다. 오늘이 가장 시작하기 좋은 날이다. 이 한마디만 바뀌어도 걷는 속도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힘이 생깁니다. 노화는 생물학적 과정이지만 삶의 속도는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70대가 되면 잃은 것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얻은 것도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많은 노인들이 나이 듦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잃는 것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인에게는 젊은이들이 절대 갖지 못한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살아온 경험, 사람을 보는 눈, 마음의 여유, 실수에 대한 내성, 감정의 절제력, 삶을 바라보는 깊은 지혜. 이 모든 것은 시간이 흘러야만 가질 수 있는 오직 나이 든 사람만이 가진 귀중한 자산입니다.
젊은이들은 이걸 갖고 싶어도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듦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신 나는 많은 걸 잃었지만 더 많은 지혜를 얻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노년기의 삶의 질은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노화를 인정하는 순간 노화는 멈춘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노화를 막으려 할수록 불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오히려 더 빨리 늙습니다. 하지만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안정되고 노화 속도도 느려집니다. 지금의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노인은 실제로 더 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노년의 가장 위험한 것은 몸이 늙는 것보다 마음이 먼저 늙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몸이 조금 늙었어도 마음이 젊으면 다시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나이에서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남은 삶의 질은 10배, 100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원칙을 실제 노년기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80세, 90세가 되어도 스스로 걷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길고 긴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진정 준비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건강하고 주체적으로 오래 사느냐 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린 5가지 원칙, 배움, 자금 관리, 슬로우 에이징, 주거 선택, 그리고 노화를 바라보는 관점, 이 모두 하나의 결론을 향합니다. 그 결론은 바로 여러분은 앞으로 살아갈 날 중 오늘이 가장 젊다 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노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80세의 삶은 미리 준비한 60대, 70대가 만든다. 나이가 들어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움직임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불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80세에도 90세에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걷고 싶을 때 걸을 수 있고 먹고 싶은 음식을 직접 선택하고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하고 일상의 작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노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준비가 없다면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걷는 것이 불편해지고 기억은 흐려지고 몸은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결국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삶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스러운 말년은 결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은 50대와 60대의 습관이 80대의 현실을 만든다는 겁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10년 후를 바꾼다. 노년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창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아주 작은 실천을 꾸준히 합니다. 매일 30분 걷기, 매일 3가지 감사 쓰기, 하루 10분 스트레칭, 조금 더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기,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것 배우기, 사람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대하기.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노년을 잘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오늘 한 걸음 내딛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은 약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깊어지는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는 약해지고 관절은 소모되지만 여러분의 눈빛은 더 깊어지고 마음은 더 넓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갖지 못했던 지혜, 관찰력, 사람을 보는 힘, 삶의 통찰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은 결코 무너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성숙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어떤 분은 75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 80세에 전시회를 열었고, 어떤 분은 70세에 스페인어 공부를 시작해 78세에 스페인을 여행했습니다. 어떤 분은 65세에 춤을 배우기 시작해 85세에도 여전히 무대에 섭니다. 이 사람들 모두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이를 이유로 멈추지 않았고 스스로를 아직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조언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삶 전체를 지키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용기, 안정적인 노후 자금 관리, 노화를 늦추는 생활 습관 만들기, 본인 성향에 맞는 안전한 주거 선택, 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가짐. 이 5가지는 당신을 80세, 90세에도 당당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건 언제 시작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나중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한 걸음 내디디면 내일이 달라지고 일주일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10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은 단지 나이만 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많은 삶을 통과해온 사람이고, 많은 것을 견디고 이겨낸 사람이고, 누군가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이며 스스로에게는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부디 남은 인생을 타인의 기준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즐기고, 배우고, 움직이고, 웃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의 인생보다 100배, 1000배 더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황금빛으로 빛나길 응원합니다.